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입학사정관이 말하는 합격의 비법 5부 마지막 방송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대학교 두 가지, 건대와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자, 건국대학교는 일단은 저희 컨쇼랑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맞아요. 일단 4대 요소로 뽑는 저희 기준선 중에 되게 많은 부분이 겹치는 학교가 건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인재를 뽑는 데 있어서 뭐 글로벌 인재나 성균관 인재랑 글로벌 인재는 솔직히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세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셔야 될 학교 건국대학교네요. 자, 건국대학교는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를 내세우는데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이렇게 4대 요소로 뽑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 건대는 두 가지 전형이 있어요. 자기 추천이 있고 학교장 추천이 있는데 자기 추천과 학교장 추천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입학사정관들이 좀 이야기한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 자기 추천은 말 그대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딱 정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공 적합성이나 그런 어떠한 학과에 대한 좀 이렇게 뚜렷한 길을 걷지 않고 성적이나 좀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갖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낸 학생이라면 학교장 추천이 훨씬 잘 맞는다,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좀 자세히 볼게요. 두 전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각 전형에서 지원하는 지원자들의 성향이 조금씩 틀린데요. 자기 추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이랍니다.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1학년 때부터, 자, 여기가 좀 중요하네요. 1학년 때부터 자신의 목표를 미리 세우고 3년 동안 그것을 만들어내는 과정들, 그런데 그 만들어내는 과정 안에 교과와 비교과 활동 안에 전공에 대한 부분이 좀 강한 아이들이 지원하면 좀 유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평가 요소로 봐도 자기 추천 전형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면접도 보기 때문에 스스로 표현할 수 있고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데, 이런 것에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3년 동안 발전성을 좀 보이는 학생, 그런 학생을 좋아한답니다. 반대로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진로를 찾아 몰입하는 학생은 아니지만 학교 생활을 되게 꾸준히 했대요. 자, 학교 생활에서 전공성이 아닌 좀 어느 하나에 꾸준하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 성적 부분을 조금 중요시 보겠다라는 게 내포되어 있을 겁니다. 자,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 추천을 받는 게 아니에요. 뭐 고대나 이렇게 추천을 받는 게 아니고 어떠한 그냥 전형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생기부랑 추천서만 있으면 됐지만 이번 시즌부터는 자기소개서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생기부만 잘 만들면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생기부 라인에서 자기소개서를 뽑아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자기 추천 전형과 학교장 추천은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이 좀 틀려야 된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전공 적합성이 자기 추천이 좀 강하다면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전공 적합성을 좀 내세우기보다는 내가 어떠한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발전시키고 그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발전성이 좀 들어간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자, 그래서 뭐 학교장 추천도 똑같이 학업 역량, 인성, 성실성, 학생들을 기본적으로 역량을 잘 갖추고 있으며, 자, 여기에 전공 얘기가 없네요. 학업 역량과 인성을 보겠대요. 그리고 성실성을 통해서 학업 역량을 좀 중요시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조금 성적이 자기 추천보다는 좀 높아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따로 배점을 두는 건 아니고요. 생기부랑 자소서를 한꺼번에 보겠대요. 그러니까 건대는 저희가 이제 준비하면서 정말로 중점을 두는 게 뭐냐면, 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생활기록부를 분석해서 그 생활기록부를 자기소개서와 연관지어서 발전성을 나타낼 수 있고 우리 아이의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하면서 발전성을 그 자소서에다가 좀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 학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부를 평가할 때는 평가 요소별로 주요 평가 영역에 별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곧 해당 영역만 각각의 요소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류 전체를 훑어보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겠대요. 교사가 아무리 학생부를 빼곡하게 써주었다, 지원자가 스스로 각각의 활동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이나 변화를 찾아 자기소개서에 풀어내지 못하면 그만이래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생기부 안에 생기부라는 건 글자 제한 수가 있고 많은 활동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아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 이야기가 들어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빼곡하게 우리 아이가 어떤 활동을 많이 했어요 라고 많이 써줘봤자 자기소개서 안에 우리 아이 이야기가 없으면 평가 요소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대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서 내가 어떤 활동을 했다라면 그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이나 이런 배움에 대한 부분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써내야지 된대요. 학생부 기록부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자기소개서에 이런 활동을 열심히 해왔고 이런 점을 잘한다. 지원자가 아무리 강조한들 그 내용이 학생부에 없으면 또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학생부, 일명 생활기록부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자기소개서의 어떤 발전성과 나의 이야기를 잘 만들어낸다라면 그리고 아까 봤지만 자기 추천 전형 같은 경우는 1학년 활동, 2학년 활동, 3학년 활동을 통해서 발전성을 좀 연관지어서 스토리를 만드는 걸 자기소개서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건대는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실제로 자기 추천 전형은요, 지원하는 지원자들이 보통 2등급 초반에서 3등급 아이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합격자들도 주로 2등급 초반에서 3등급 초반 아이들이 많이 합격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단순 수치를 보고 뽑는 건 아닙니다 라고 써져 있네요. 이런 평균치를 접했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단순 교과 등급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학생부 종합에서 해당 과목의 이수, 단위, 평균, 표준 편차, 원점수, 성적 추이 방법 이런 거 다 보겠다라고 하네요. 자, 만약 지원자가 이수자 수가 워낙 적어 등급을 받기 어려운 과목에 3, 4등급을 받았다면 그 맥락에 짐작되는 것이지 그걸 3, 4등급으로 보지 않고요. 다 평가를 하고 또한 세부 능력이나 특기사항 같은 거에 적어준 거를 조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써줬다면 그런 부분까지 다 평가하겠대요. 자, 여기 그냥 입학사정관이 대놓고 얘기하네요. 우리는 학업 역량을 하는 데 있어서 학교 선생님의 세부 능력 특기사항 부분 평가 기준 안에 넣어놨답니다. 그러니까 세부 능력 특기사항도 어느 정도 좀 관리를 해야겠네요. 자, 자기 추천 전형은 학교장 추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공적 합성이 더 강조되는 라인이고요. 아래 자기 추천에서 지원하는 학과나 전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 관심이 있었다면 얼마나 깊이 있는 탐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겠다라고 합니다. 공학 계열에서 대학 과정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기초학업이 매우 중요한데 수학이나 과학을 못하면 안 된대요. 그냥 그 얘기 써놓은 겁니다. 전공에 있어서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교과 같은 경우는 교과와 비교과로 나눠진다라고 했습니다. 학업은. 그러다 보니 교과와 비교과로 나눠지는데 죄송해요. 기초학업과 전공학업으로 나눠지는데 학업은 둘로 나눠집니다. 잠깐만요. 어떻게 나눠지냐면 학업을 대학교에서 평가할 때는 둘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적인 학업과 전공의 학업이 있는데 만약 우리 아이가 공대를 간다라고 했을 때 기초학업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보게 되겠죠. 근데 수학, 과학이 좀 중요할 테고 전공에서는요 수학과 과학이 중요한데 과학 안에 뭐가 중요하냐면 아무리 화학과를 가건 생명공학과를 가건 물리가 기본적으로 수학적인 이런 수리적인 능력을 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화학이 됐건 이런 부분을 보고 그 다음 뭐 영어 보고 이런 식으로 전공과 기초는 그냥 4대 과목이라고 보면 되지만 전공 과목은 우리 학교에 들어왔을 때 그걸 쫓아갈 수 있는 기본 학업이 되는지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순서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얘기를 써놨네요. 건대에서. 자, 여기까지가 건대입니다. 그러면 건대를 잠깐 정리를 하자라면 첫 번째 자기 추천이 있고 두 번째 학교장 추천이 있는데 자기 추천 같은 경우는 2등급 초반에서 3등급 초반 아이들이 합격을 하고 있고요. 전공 적합성을 조금 중요시 발전성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학업이 따라준다라면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전공성이 좀 약하지만 학업에 대한 성적이 발전이 있고 학교 활동 안에 성실하게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갖고 준비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 우리 아이 생기부가 지금 학교장 추천에 잘 맞아 있는지 아니면 전공 자기 추천에 잘 맞아 있는지를 구분하시면 되고요. 학교장 추천은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상 전공 적합성 부분이 좀 낮다 보니까 학업에 대한 성적을 솔직히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해야 돼요.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 아이가 등급대가 3, 4등급이라면 학교장 추천보다는 자기 추천에다가 지원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 보셔야 될 대학교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역사가 가장 긴 대학교죠. 조선시대부터 있었기 때문에. 자,
성균관대학교는요, 성균관 인재가 있고 글로벌 인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안에는 특기자 전형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두 가지를 보여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건대처럼 성균관 인재와 글로벌 인재가 있는데 이거 두 개 뽑는 기준선이 뭐가 다를까요? 저희가 분석해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약간의 이제 학교에서 발표하는 기준선이나 이런 게 약간은 차이가 있겠지만 큰 틀을 두고 봤을 때는 두 가지 뽑는 이 성균관이나 글로벌이나 뽑는 기준선은 거의 비슷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4대 요소로 뽑습니다. 뭐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 그리고 인성, 발전 가능성 이 네 가지를 보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균관 인재와 이 글로벌 인재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점이 있다라면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학과입니다. 학과. 이게 성균관 인재가 뽑는 학과들은 다 학부예요. 그런데 글로벌 인재는 좀 학과가 나눠져 있고요. 참고로 글로벌 인재가 훨씬 성적 수준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글로벌 인재로 들어가는 그 학과들은 좀 인기과가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균관 인재보다 글로벌 인재가 학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좀 좋은 아이들이 들어오고, 이건 뭐 성균관대학교 입학사정관들 만나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확실히 글로벌 인재가 성적대가 좀 높은 아이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 좀 인기과가 많습니다. 글로벌 인재가. 자, 성균관 인재는 계열 모집에 선발하고요. 글로벌 인재는 학과 단위로 선발을 한다는 점이 틀리고요. 예를 들어서 성균관 인재는 인문과학 계열이나 자연과학 계열 이렇게 학부로 뽑고 있다면 글로벌 인재는 어떠한 국어국문과나 소프트웨어와 같이 모집 단위로 뽑고 있습니다. 또한 두 전형의 모집 단위는 서로 겹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인재 같은 경우는 좀 인기학과 쪽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지원의 성적대가 좀 높은 학과들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자, 전공 예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공 예약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전공 예약 같은 경우는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인재에서 인기 많은 학과들이 만일 우선순위라면 그 다음에 성균관 인재, 그 다음에 전공 예약. 그러니까 전공 예약에 들어가는 우리 아이들의 성적대나 그리고 뭐 생기부 그런 수준이 조금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수험생이 글로벌 인재를 어학특기자 전형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글로벌이라 그래서 막 영어 잘하는 아이, 그런 아이 뽑는 게 아니고요. 지원 모집 단위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를 지원하실 때는 내가 어떠한 학과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를 잘 정한 다음에 학과로 갈 건지 학부로 갈 건지 아니면 전공의학으로 갈 건지 그거부터 정하시고 거기에 맞는 전형을 찾으시면 되는데, 자, 성균관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고교 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과와 비교과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3년 동안의 학업 역량 향상이나 노력, 교내 활동에 얼마큼 참여하고 적극성을 띄었는지 이런 거 다 보겠대요. 또한 학생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입학사정관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있어서 지원자의 학업, 개인 역량, 잠재 이런 것을 두루 평가하고요. 또한 학업 역량 안에는 성균관대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할 만한 능력이 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뭐 교과 성적이 우수한지 학년별 성적 추이는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 얘기는 뭐냐면 학년별 성적 추이는 1학년보다 3학년이 성적대가 좀 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합니다. 1학년 때 1등급이었는데 3학년 때 3등급이 됐다면 성균관대학교는 지원하기가 좀 힘들겠네요. 이거는 솔직히 성균관뿐만 아니라 그렇게 성적 내려가는 아이 뽑는 학교 그렇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학업 관련 탐구 활동에 방과후나 학업 관련 수상력 이런 것들 모두 다 개인 역량으로, 그러니까 수상력까지 모두 살피며, 개인 역량은 전공에 관련된 독서나 전공에 대한 관심도, 그러니까 개인 역량이 뭐냐면 전공 적합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잠재 역량, 글로벌 창의 리더로서 자질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또한 리더십, 봉사활동, 인성 점수를 보겠다라고 하네요. 또한 이런 걸 통해서 발전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지.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말만 써놨지 결국은 저희 컨슈에서 말하는 4대 요소가 많네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모든 대학교는 다 이거 4개 갖고 뽑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학생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끝났네요. 교과 성적입니다. 자, 자기네는 공부 잘하는 아이 뽑겠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건 학업 역량이에요. 공부 잘하는 아이 뽑습니다. 그런데 단순 내신을 보지 않습니다. 정말 성균관대학교는 제가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저는 솔직히 특목고 진짜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 성적을 볼 때는 세부 능력 특기사항도 보겠지만 뭐 이수단위 편차 계산하는 거 이런 거 다 봐요. 그러니까 원점수 대비
이수 단위나 이런 것들을 다 따지지 옆에 있는 단순 등급을 보지 않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그렇기 때문에 내신 등급만을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또한 성적이 어떻게 학년별로 발전했는지, 전공에 따른 학업들 성적은 또 어떻게 원점수 추이가 변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지기 때문에 단순 등급이 좋다라 그래서 성균관대학교에서 합격할 거야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으세요. 또한 성균관대학교 저희가 이거 데이터는 제가 오늘 아마 한번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한 몇 등급대 아이들이 합격을 했는지, 그리고 추합권은 어떻게 돌았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특정 교과의 성적이 평가할 때는 해당 과목의 등급을 확인하는 게 아니랍니다. 세부 능력을 읽고요. 또한 해당 과목에 관련된 동아리나 독서활동 같은 거 하나하나 다 참고하고요. 단순히 내신 등급이 높다 해서 학생부 평가에 높은 점수 받는 거 아니랍니다. 교과 성적을 평가할 때는 학년별 성적 추이나 과목별 성적 편차 이런 거 다 고려하겠대요. 특목고 다 선발하겠다라는 겁니다. 특목고 아이들과 일반고 아이들의 학교 수준이나 이런 성적표 수준을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특목이 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자, 과목별 성적 편차는 학생들의 소속 계열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전공 교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만일 인문계열 들어가는 학생은 과학 교과 성적이 다른 교과보다 좀 낮더라도 해당 부분의 평가 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준대요. 아, 왜 그러냐면 이런 거죠. 우리 아이 자연계 학생인데 문과 것까지 다 세밀하게 그러지는 않겠다래.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러나 자연계열 학생이 과학 점수가 낮으면, 전공 학업이 낮으면, 그거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대요. 쉽게 말해서 전공에 따른 학업에 대한 부분을 점검하겠다라고 하네요. 물론 학생부 평가 시 비교 활동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펙 쌓기식 비교과 활동을 지향한대요. 평소 학교에서 제공하는 모든 활동들에 잘 참여하면 되고요. 입학사정관이 수시한대요. 자, 이게 진짜 웃긴 겁니다. 제가 이거 보고 좀 웃었는데, 자 보세요. 평소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면 충분하대요. 자, 그러면 막말로 일반 고등학교와 자사고등학교, 일명 특목고등학교랑 학교가 제공하는 활동이 다르잖아요. 누가 봐도 특목고 아이들이나 자사고 아이들이 화려한데,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평소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활동이라, 그러니까 당연히 특목고가 훨씬 좋게 평가되겠네요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에요. 입학사정관은 수시 모집 원서에 앞두고 허겁지겁 마련한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같은 거 큰 의미 두지 않겠대요. 다 파악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1학년, 2학년이랑,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갑자기 3학년 때 어떠한 RN이, 그러니까 연구보고서가 만들어지거나 어떠한 대회를 했는데 정말 생뚱맞는 대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 왜 했지? 갑자기 이 친구가 이걸 왜 했을까? 이런 어떠한 스토리성, 연결성과 발전성이 없는 이런 활동들 다 골라내겠다는 겁니다. 이거 좀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로 좋은 스펙이나 아니면 좀 전문성 높은 활동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연결고리와 연관성을 갖고 그런 걸 만드셔야지, 그냥 무작정 그게 좋대, 야 그런 거 하니까 옆집 철수가 그거 했더니 합격했대, 그러니까 우리도 하자, 그런 거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철수는 철수의 인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스토리에 맞는 전문성 높은 어떠한 것을 만들어내는 건 괜찮은데, 여기 써 있잖아요. 동아리 활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대요. 허겁지겁 만든 것들. 쉽게 말해서 허겁지겁 만들었다는 게 뭐겠어요. 그냥 갑자기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전문성 높이려고. 나 전공에 대한 관심성이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 해봤습니다. 갑자기 그걸 왜 했냐는 거죠.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랍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보여드린 게 건국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 입학사정관이 말하는 합격 기준에 대한 인터뷰나,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인터뷰했던 거를 글로써 해서 분석을 해드렸어요. 자, 1부부터 5부까지 총 10개 대학교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대학교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2019년 수시방송이 이제 저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만일 중앙대학교나 성균관대학교에 대해서 만일 저희가 또 방송을 한다라면 오늘 된 방송을 밑에다가 편집해서 붙여드릴게요. 그 정도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 대학별로 수시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대학교가 우리 아이를 선발하는지, 혹시 변화된 사항은 없는지, 그런 대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잘할 수 있는 대학교만 할게요. 못하는 대학교, 그리고 저희가 굳이 안 해봤던 대학교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좀 잘할 수 있는 대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지방 거점 대학교 부분도 조금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교과 성적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발표한 어떠한 기준선 정도는 저희가 제공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뭐 입시 자료나 이런 데다가 몇 개 대학교를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국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를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사정관이 말하는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학교의 기준은 이겁니다 라고 인터뷰를 통해서 아니면은 기사를 통해서 나왔던 것을 분석해드리는 오부작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고요. 더 좋은 방송으로 2019년 수시 방송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